주식줄랭이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주식줄랭이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함께 공부합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대신교랭아의 주식줄랭이입니다. 본 영상 컨텐츠는 리딩이나 정보 추천이 아닌 주린이의 공부하는 모습을 담은 성장 컨텐츠이니 절대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주식 매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오늘 장은 어떠셨나요?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쭉 하락하는 모습 보실 수 있었고요. 수급의 주체를 봤더니만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를 했고 기관계가 매도한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만 샀고요. 외국인과 기관계가 매도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훨씬 더 많은, 좀 많이 빠졌어요. 여기 딱 보이시죠? 그래프만 봐도. 그리고 우리가 항상 체크하는 환율을 꼭 체크해 봐야 될 텐데요. 환율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1330원을 뚫어 올렸고요. 네, 지금 그래서 1331원에 머물러 있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환율이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 외국 자본이 다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 꼭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월가가 지금 약간 연준 금리 인상의 의지를 가속평가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월가 투자자들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연준이죠. 연준의 금리 인상 의지에 대해서 허세로 간주하며 이에 베팅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얘기하면서 월가의 판단은 매우 성급하며, 투자자들은 물론 연준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염려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런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면 또 투심이 또 약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미국장이 혹은 유럽장이 어떻게 또 진행이 되는지를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연준은 계속 딜레마에 빠져 있죠. 성장과 물가 안정이라는, 인플레이션도 잡아야 하고, 또 경기 침체가 오면 안 되니까, 뭐 성장까지 솔직히 아니어도 경기 침체가 안 돼야 되는 지금 막 그런 상황들을 계속 맞이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약간 매파적인 발언으로 해서, 우리는 어찌됐든 약간 올릴 거다. 약간 요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체크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말은 또 언제든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수치들이 나오게 되면 그런 것들 체크하시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중국보다 더한 아메리카 퍼스트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생존 기로에 서 있는 전기차, 한국산 전기차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근데 지금 보시면 중국을 원래 견제한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에 내쫓긴 한일 독이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EV 보조금 80%가 미국 차래요. 그래서 한마디로 미국 본국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겠다 이거고요. 외국 기업들이나 이런 데는 조금 안 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체크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 걱정이 됩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미국 브랜드 모델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온 거 보이시죠? 그래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보통 다 미국 브랜드고 그렇지 않은 게 지금 6개밖에 없다 이런 건데 여기 우리나라 전기자동차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걱정이고요. 배신 맞은 기분이라 가지고. 그래서 지금 자국 우선주의가 굉장히 드러나고 있는 미국이에요. 근데 미국 자체도 조금 애를 쓰고 있는 모습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산 보조금을 안 준다는 미국 정부가 고위직 급파를 추진을 한대요. 그래서 조금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고위직 인사를 급파해가지고 어떠한 그런 미국 측의 입장을 전달을 하고 우리 측 입장을 전달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또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조금 대책이 달라질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조금 체크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G20 의장국 시진핑 푸틴도 온다 이러면서 바이든과 얼굴을 맞댈까라는 지금 기사가 떴는데 일단은 11월에 발리 정상회의에 초대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제 생각에는 다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본인들이 빠져서 별로 좋을 건 없기 때문에 다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된다고 하면 대만 놓고 갈등 중인 미국과 중국이 바이든 취임 이후에 처음 만난대요. 뭐 통화를 하고 이런 건 했지만 실질적으로 대면 이런 것들은 처음인가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11월 달 또 솔직히 금방 가잖아요. 9월, 10월은 금방 가니까 그렇게 됐을 때 또 증시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속 꾸준하게 체크를 해 보자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시진핑이 2주 만에 공시서상의 모습을 드러냈대요. 그래서 오늘 20차 당회의에서 3년임을 결정짓나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야원인성에서 이 1948 전투기념 및 홍수 피해 조사 지시를 했고요. 뭐 이러면서 이제 움직임을 조금 보이고 이제 활동을 조금 하고 있는 거죠. 2주 만에 공식서상에서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안에 이제 가을에 20차 공산당 당대에서 5년 임기에
이 주석직 3번 연속 연임을 하는 것이 이제 확정 지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기다려 봐야 되겠죠. 근데 거의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국도 조금 큰 변화가 온나 봅니다. 아무래도 중국 중앙군사위가 있는데 7명 중에 4명이 퇴진한대요. 그 이유는 68세 퇴진 연령이 있어가지고 개편이 또 불가능하다는 거죠. 불가피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젊은 누군가가 들어온다거나 새로운 얼굴들이 들어올 텐데 그러면 새 라인업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우린 초점을 맞춰봐야 돼요. 어떤 시기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또 약간 느낌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솔직히 처음 본 기사였는데요. 우크라이나 대통령 최대 위기라고 하면서 원래 국민 영웅인 줄 알았는데 러시아 침공을 알고도 침묵했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 손실인가, 뭔 소린가 했더니만 경제 손실을 우려해서 내부에 소통을 안 했대요. 네, 그래서 이게 국민의 생명보다 경제가 중요한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굉장히 영웅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사실이라고 하면 굉장히 진짜 나쁜 거죠. 네, 경제가 보다 솔직히 사람이 있어야 경제가 있는 건데, 막 국민들 다 죽어나가고 이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런 기사는 조금 진짜 좀 어이가 없었고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정말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일단 체크만 조금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초강수를 뒀대요. 그래서 독일서 고작 600km 떨어진 곳에 킨잘 전투기 3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조금 걱정이에요. 왜냐면 서방에서 계속 러시아를 이렇게 압박을 하다 보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미사일을 처음 실전에 사용해서 분위기 조금 반전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름도 어려운데 칼리닌그라드와 독일 베를린 간에 거기는 600km도 안 된대요. 그래서 이곳에 킨잘이 배치되면 이 전투기 말이에요. 이 전투기가 배치가 되면 유럽 여러 나라의 수도가 사정권에 들게 된다라고 지금 부연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상황이긴 하죠. 그래서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조금 체크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 표를 엄청 이쁘게 잘 해놨잖아요. 이런 것들은 조금 체크를 해 놓으시고 어떤 식으로든지 서로 압박을 계속 가하고 있고 군사적 긴장감은 계속 되고 있다라는 거 조금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이 80년 이후에 필리핀의 GDP 추월당한다 이런 기사가 있던데 일단 우리나라는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아기 낳기가 쉽지 않긴 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아기가 낳기 좋은 그런 세상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제 제가 아무래도 임신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계속 이제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또 헤쳐나갈지를 머리를 맞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아주 그냥 수치상이나 통계상으로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급격하게 안 좋아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도 한 번씩 읽어보시라고 가지고 와봤고요.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김여정이 얘기를 했는데 역시나 반발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에는 담대한 구상에 절대 상대해주지 않을 것이라면서 굉장히 반발했으면서 실현과 동떨어진 어리석음에 그치라고 굉장히 비판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럴 줄 알았는데요. 당연히.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무례하고 약간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식이에요. 계속 북한은 우리나라 비판하고 약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나라는 니네가 그렇게 반응을 하면 우린 굉장히 유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약간 좁혀지기 힘든 것 같긴 해요. 약간 현실적으로 조금 그런 식의 느낌이 자꾸 드는 게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미국 쪽 좀 서 있고 북한 같은 경우는 중국이랑 이쪽이랑 훨씬 러시아랑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약간 확실히 그쵸 사회 제도도 그렇고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이런 식의 계속 대립이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 같은 경우는 일단 증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18만 명부터 17만 명, 지금 13만 8천 명인데, 근데 요렇게 가다가 이제 주말에 또 어떻게 뛸지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하루 코로나 사망이 83명으로 111만을 최다를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많아지나. 사망률이 증가하면 안 좋거든요. 치사율이 증가한다는 건 이제 조금 더 위험하다는 걸 계속 인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또 조심하셔야 되고, 위중증도 492명이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체크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해외를 아무래도 여행을 갔다 오시는 분들이 많으면서 계속 해외 유입이 굉장히 많이 또 최다치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확산세가 어쨌든 꺾인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꺾이지 않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확진자가 30만 명 대응 체계로 이제 매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표적 방역을 얘기를 하면서 거리두기는 하지 않겠대요. 네, 거리두기 없이 재유행에 대응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요것도 솔직히 말이 변할 수 있을 거라 생각. 만약에 이 상태에서 갑자기 막 20만 명, 30만 명 막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면 어쩔 수 없이 거리두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그때 가서 또 얘기를 해볼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진행이 조금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병원이나 아이들 연락거나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병원 보건소 통해서 병원을 알아보시고 하셔야 되더라고요. 네, 뭐 약간 뭐 병상이 없다는 둥,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것저것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가 조금 수상하다 싶으면 빨리 자가검진 하시고 바로바로 대응하실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 유료화를 추진한대요. 얘네는 무슨, 네, 다 그러네요. 그래서 약간 이제 비용 부담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백신 접종에 대한 기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화이자나 모더나 등의 제약회사의 이익만 늘린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속 진행을 하게 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진 않겠죠.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랑 의료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미국은 이렇게 진행을 하겠구나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체크를 조금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쉽지 않네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오늘 마이너스 0.61% 하락을 했고요. 2492.69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거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갭자리를 뚫어내지 못하고, 여기를 뚫어내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좀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추세를 만들고 올라가고 있다가 이 추세가 깨지면서 약간 하락 전환으로 지금 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여기서 60일선에서 반등을 해줄 것이냐, 아니면 계속 안 좋은 기사가 나오면서 쭉 빠지면서 여기 끝까지 빠지면서 뭐 약간 진짜 이렇게 큰 쌍바닥을 또 찍으러 내려올 것이냐, 이런 것들은 이제 관건이 될 텐데, 아니면 여기를 뚫고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상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뉴스들이 뜨면서 뭐 중국이랑 진짜 뭐 미국이랑 미사일이라도 한 방 쏘면 그냥 쫙 빠질 것이고, 네,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약간 하락 국면으로 다시 돌아섰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셔도 계좌 관리하실 때 훨씬 낫겠죠.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이 빠져가지고 마이너스 1.44% 네, 하락을 했고요. 814.17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거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얘도 지금 보시면 추세를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었는데 이 추세를 깨고요. 이렇게 지금 내려왔는데 얘가 60일선 지금 밑으로 내려왔어요. 종가를 보시면 60일선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된다고 하면 또 추세가 또 이상하게 바뀌는구나 라는 걸 체크해 보실 수 있고, 앞에 갭자리를 못 뚫어냈기 때문에 이제 이 상태면 이렇게 또 하락을 하는 국면으로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뭐 여기 밑에까지 빠질지, 아니면 여기서 막대주가 막 미친듯이 나오면서 그냥 더 빠질지, 이런 것들은 모르기 때문에 잘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뭐 또 괜찮은 뉴스가 나와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반등을 하는 시나리오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약간 긍정적인 시나리오보다는 안 좋은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셔야지 계좌를 지키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런 날이었고요. 네, 장이 조금 슬슬 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테마도 너무 빠르게 순환을 하고 버리고 막 올라갔다 무조건 빠지고 뭐 이런 게 많아가지고 그런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뭐 딱히 뭔가를 하질 않았고요. 원래 이거 자를까 말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자르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지금 코로나가 어쨌든 계속 확산세로 가고 있고 사망자 수도 계속 늘어난다고 하고 있고 이래가지고 잘라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냥 차에 한번 반등 줄 때 자르자 라는 생각으로다가 일단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버티게 되면 마이너스 36%나 이렇게 찍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장이 주말 동안에 별일이 없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지도 지켜봐야겠죠. 네, 별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요새는 조금 약간 기사를 제가 맨날 읽잖아요.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서칭을 하고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군사적인 긴장감이나 네, 그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이나 약간 이런 쪽의 뉴스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각 나라들이 막 뭐 전투기를 도입했다는 둥, 뭐 무기를 어떻게 한다는 둥, 막 이런 것들이 훨씬 많고요. 네, 아니면 에너지 전쟁, 약간 뭐 요런 쪽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분위기가 조금 무섭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득.
네, 그래서 원래 불안감에서 이렇게 계속 증시가 올라왔었기 때문에, 예, 뭐 전쟁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증시가 또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약간 또 올라갈 건가 싶다가도, 네, 지금은 근데 또 좀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진짜 악재를 좀 터트리면서 또 주가를 뺄 때가 된 건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양한 이런 증시들에 대한 것들은 계속 끊임없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 솔직히 좀 끼워 맞추기도 있죠. 네, 뭐 이렇게 뭐 뭔가를 기사를 터트리고 난 이후에 뺀다거나 아니면 이미 다 누군가가 큰 그림을 그래서 준비를 해놓은 다음에 이렇게 뺀다거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대적인 건 항상 없고, 네, 증시는, 네, 주식은 항상 대응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떠한 경험치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네, 속지 않겠죠. 네, 이렇게 불안해 하지도 않고. 근데 솔직히 지금은 조금 그래도 경험치가 조금 쌓이는 건지, 처음처럼 그렇게 엄청 불안하진 않아요. 처음에는 막 진짜 막 밤에 잠을 못 잤거든요. 막 미국 증시가 막 좀 쏘았다 그러면 야 우리나라 증시 내일 진짜 날락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떨어지면 아 떨어지는구나. 또 한 번 뭐 기사가 뭐가 났는데 이것 때문에 떨어지는구나. 그냥 요 정도? 네, 요렇게 좀 됐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이 조금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괜찮아졌어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식의 어떤 경험치 자꾸 쌓여가면서 이렇게 뭐 너무 기사에 쓸려 다닌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게 되면 오히려 주식할 때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항상 주식 단타님도 신법 얘기를 많이 하셨었는데 이제 그런 생각들이 아 이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예, 계속 깨달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똑똑하신 분들은 이런 것도 굉장히 빨리 깨달으셨을 텐데 저는 조금 돌아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약간 멘팅하고 헤딩하고 막 이래야지 좀 깨닫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예, 돌아가는 스타일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경험치들이 네 저를 강하게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네 어떠한 것들에 깨달음이 있으시면 또 같이 나눠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한 주 동안 너무 고생하셨으니까 주말 즐겁게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 코로나 항상 조심하시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대신교 은행아의 주식 출랭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띠링띠링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함께 공부합시다.